2025년 9월 9일 서아시아의 심장부에서 정말 전례 없는 일이 터집니다. 평화협상의 중심지였던 한 도시가 공격의 표적이 된 건데요. 이 일 때문에 지역 전체가 그야말로 거대한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게 됐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카타르의 수도 도하가 직접적인 군사 공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수도, 그것도 분쟁을 중재하던 곳에 미사일이 떨어진다? 이 장면 하나가 서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판도를 그냥 뒤흔들어 버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공습의 목표가 하마스 고위 지도부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말이죠. 공격이 이뤄진 곳을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외국 대사관이랑 학교가 잔뜩 모여있는 도하의 최고급 주거지역이었거든요. 이것만 봐도 와, 이 공격이 얼마나 대담하고 무모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럼 이 공격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냥 도시 하나가 공격받았다. 이 수준의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진짜 핵심은요, 바로 공격이 일어난 그 타이밍과 타겟에 숨어 있습니다. 알자지라 보도를 한번 보시죠. 공격이 언제 있었냐면 하마스 협상단이 미국의 최신 휴전안을 놓고 회의를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외교적 노력이 벌어지는 그 심장부를 그냥 정통으로 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반응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공격이 있고 진짜 몇 분도 안 돼서 네타냐후 총리실에서 그거 우리가 했다고 공식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전적으로 독립적인 이스라엘의 작전이었다, 이렇게 선을 딱 그으면서 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전례 없는 공격이 벌어졌으니 당연히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겠죠. 특히 주변 국가들의 반응이 정말 격렬했고요. 이건 곧바로 엄청난 외교적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전 세계, 특히 걸프 지역 국가들한테서 규탄이 그냥 쏟아져 나왔어요. 카타르는 이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사우디랑 UAE 같은 주변국들도 잔혹한 침략, 비겁한 행위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죠. 유엔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이건 명백한 카타르 주권 침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미국이랑 카타르, 이 두 가까운 동맹국 사이에 말이 엇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받고 바로 카타르에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카타르 측에서는요? 무슨 소리냐, 그거 근거 없다. 미국한테 연락 온 건 이미 폭발음이 다 들리고 난 뒤였다고 정면으로 반박을 한 거죠. 이 미묘한 진실 게임이 어마어마한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충격적인 사건, 과연 정말 예측이 불가능했던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돌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미 예견됐던 더 큰 흐름의 일부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쥐고 있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가 2025년 서아시아 정세를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보고서가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서아시아는요, 두 개의 어마어마한 힘이 서로를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는 그런 줄다리기 상태라는 거예요. 한쪽은 끊임없는 지정학적 위기, 다른 한쪽은 막대한 경제적 기회, 바로 이 두 힘 사이에서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 서아시아가 가진 핵심적인 모순, 그러니까 패러독스인 셈이죠. 한쪽에선 분쟁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데 다른 한쪽에선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 도시를 짓겠다면서 엄청난 성장의 야망이 불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까요? 먼저 위기라는 트랙, 여기엔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가자나 레바논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대리전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트랙, 바로 기회입니다. 여긴 사우디의 비전 2030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개발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하던 카타르를 공격했다는 건 이 기회의 트랙에 꼭 필요한 안정성 자체를 그냥 흔들어버리는 행위인 겁니다. 자, 이렇게 위기와 기회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서아시아. 그럼 이 줄다리기는 결국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까요?
이 보고서에서는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보고서가 인용한 EIU의 전망을 보면요, 2025년 서아시아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바로 제한적 분쟁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확률이 무려 55%예요. 전면전으로 갈 확률이 30%,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완전한 평화는 아쉽게도 15%로 가장 낮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가장 확률 높은 제한적 분쟁 시나리오가 바로 우리가 봤던 도하 공격 같은 사건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큰 전쟁, 그러니까 전면전까지는 안 가지만 이런 국지적이고 대담한 공격은 계속 일어나는 상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도하 공격이 우리에겐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안에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서아시아의 복잡한 상황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한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이 복잡한 판을 잘 읽고 굉장히 다각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고요. 첫째, 이제 에너지 협력만으로는 안 된다. GCC 국가들이랑 스마트시티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파트너가 돼야 하고요. 둘째, 시리아 재건 사업처럼 새로운 시장이 열릴 기회도 적극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 구도를 잘 읽으면서 실용적인 균형 외교를 펼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평화 중재자에 대한 공격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서아시아는 다시 한번 거대한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위기의 소용돌이가 기회의 싹마저 집어삼키게 될까요? 아니면 이 위기를 딛고 오히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까요? 위기와 기회가 아슬아슬한 웻줄리를 걷고 있는 지금 서아시아는 과연 어느 쪽으로 발을 내딛게 될까요?